안녕하세요. 롤로맘입니다. EDD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D2238 구직 활동 안내에 대한 보완된 내용이 있어서 공유해드리고요. 여기 내용에 PUA는 구직 활동에 제외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나눠볼게요. D21175A라는 실업수당 신청자들을 위한 핸드북이 있어요. 거기에 구직 활동에 대한 정의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리뷰해 드릴게요. 이전 동영상에서 D238 안내문 온 내용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었는데 이 내용이 다소 보완이 됐어요. 다소 혼선이 될 수 있는 단어가 있고 이 전체적인 구직 활동에 대한 보완된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 수당이 거부될 수 있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 하더라도 풀타임이 아닌 이상은 구직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는 이미 제가 알려드려서 이해를 하셨죠. 풀타임 직장을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파트타임 일하시는 분들 반드시 구직 활동 하셔야 수당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구가 여러분들을 조금 헷갈리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UA 받는 분들은 구직 활동이 면제될 수도 있다라는 문구예요. 문구만 봤을 때는 PUA를 받는 분들은 구직 활동에서 제외해주겠다, 즉 구직 활동 안 해도 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장이에요. 여기 영어를 보시면은 you maybe라고 되어 있어요. maybe는 영어 문장이 maybe라고 되어 있어요. 제외될 수도 있고 제외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외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Certify 하실 때 질문 3번이 Did you look for work? 구직 활동을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UI, PEUC, FedEd로 받는 분하고 PUA 받는 분이 약간 질문이 다르죠. PUA로 받는 분들은 자영업을 재기하려고 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추가로 있습니다. 질문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PUA를 받는 분들은 구직 활동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no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자영업을 재기했느냐라는 질문에는 yes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질문이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질문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양쪽 다 3번의 앞으로는 yes라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이 내용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고용주한테 굳이 활동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외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비즈니스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느냐라는 질문도 포함되기 때문에 구직 활동이 아닌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활동은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포맷 자체가 별도로 포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구직 활동 정보에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보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의로 따지면은 구직 활동을 maybe 제외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구직 활동을 no하고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일 저녁부터 메인테넌스가 있는데 maybe 문구가 여러분들이 구직 활동을 했거나 자영업을 재개했습니까? 라는 그 질문 뒤에 구직 활동 정보가 구직 활동을 입력하는 정보로만 나왔는데 만약에 셀프 인플로이라면 어떤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했는지를 적을 수 있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POA 받는 분들도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나 이런 거에 참여하셨으면요. 구직 활동 정보로 계속 입력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POA 받는 자영업자분들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정보를 입력하는 포맷이 별도로 변경이 되면 제가 그건 시뮬레이션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해 오셨던 그 내용대로 일단 구직 활동 정보에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그런 활동 정보를 입력하시면 돼요. 세대로 수당 받는 분들은 아주 명확하게 구직 활동을 일주일에 최소 3개 이상을 must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일주일에 3개 이상의 구직 활동 정보 기록이 없다면 온라인에 입력하셔도 되고 추가로 나중에 EDD가 요청해서 내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You will not be eligible이라고 써 있어요. will이라는 거는 확실하게 3개 이상 굳이 활동 안 하면은 fed benefit 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활동 정보 입력하기 전에 입력을 하겠느냐 아니면 입력하지 않고 그냥 기록으로 갖고 있느냐 그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보면은 노라고 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레코드를 나중에 EDD가 어떠한 곳에 굳이 활동을 했는지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서류로 제출을 하게 되면은 더 디테일하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온라인에 yes 하신 후에 입력하시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요 파란색으로 굵은색으로 제가 표시된 요 내용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웬만한 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구인데 이거는 옛날 시스템에서 나온 그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별로 신경 쓰실 내용은 아니에요. 규정에 몇 시간 이상 풀타임에 가깝게 일을 하면서 수당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굳이 활동 없이 계속 받을 수 있고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최저임금이 10불 이하일 때부터 이 규정이 있었어요. 450불 맥시멈 금액이. 그렇지만 지금은 최저임금이 거의 15불이기 때문에 수당이 맥시멈 받을 수 있는 게 450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0시간 일을 하면은 무조건 초과 수당이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어요. 예전에 10불 이하일 경우에는 40시간 일을 해도 400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뭐 오버타임 있다가 이런 분들 다시 복직을 해도 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의미 없는 문구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거 뭐 헷갈려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수당을 신청해서 받는 분들을 위한 안내서가 있어요. 즉 Employee Handbook이라는 거예요. 이게 EDD 규정이 이제 있는데 40페이지가 넘는 그 내용인데요. 그 내용들은 제가 이미 동영상으로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 디테일하게 보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 핸드북을 꼭 보라는 그런 안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핸드북에서 구직 활동에 대한 안내만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구직 활동에는 이 아래 내용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된다 그래요. 요 화면 멈춰서 한번 읽어보시면 더 이해하시기가 편해요. 칼잡에 등록하는 것도 구직 활동으로 본다 그래요. 그래서 POA 받는 분들은 반드시 칼잡에 등록하시는 조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옵셔널 그리고 인커레지 장려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POA 받는 분들도 칼잡 등록하는 것도 구직 활동으로 입력하실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문 광고나 온라인 광고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구직 활동을 벌일 수도 있고 이전에 고용주한테 연락을 해서 자리가 다시 났는지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인인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도 뭐 당연히 구직 활동이고 또 직업훈련소 같은 데 등록해서 학교를 다니는 것도 구직 활동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Tell friends and relatives.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가족이나 친구한테도 직장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또한 구직 활동으로 본다 그래요.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구인 광고로 나오는 직종이 아니고 대부분 지인이나 가족의 소개로 연결이 돼서 일을 하는 업종들이 대부분 해당이 될 거예요. 케어기버나 간병인 하시는 분들, 산후조리 해주시는 분들, 혹은 가정집 도우미 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구인 광고보다는 보통은 소개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상으로 여러분들이 가령 간병인 잡을 구하고 계시면은 그 간병인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거나 혹은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 분과 연결될 수 있는 분한테 연락을 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도 하나의 구직 활동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온라인으로 뭐 이메일을 보내거나 이런 게 아니고 보통 전화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EDD의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문자로 꼭 남기세요. 그래서 나중에 EDD가 그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하라 그러면 그 문자 보낸 내용을 보내시면 돼요.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그 정보를 입력하실 때는 가령 그 친구분이 만약에 제인 킴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면 제인 킴을 에이전트 혹은 인플로이어
인포메이션 적는 데에다가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락은 폰이니까 전화번호 적으시면 돼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EDD에서 랜덤리 골라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이 실업상을 받는 사람의 이름을 대고요. 구직 활동을 했는지 확인할 수도 있어요. 회사가 아닌 개인적으로 이렇게 컨택을 해서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한테 미리 EDD에서 연락이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원들이 추가 경제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현금 지원 이런 거 말고 경제 활동을 돕기 위해서. 그런데 그 자금을 형성하는데 부당하게 실업상을 받은 그 돈을 회수를 해서 버짓을 채우는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추가로 부당하게 수당 받은 분들을 계속 착출하기 위해서 이 구직 활동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실수하시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제가 조금 더 조합을 해서 별도의 동영상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풀타임 일을 찾는 구직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팔타임 일은 실업수당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니온에 가입을 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타임 일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데 팔타임이라도 약간 예외를 시켜주는 사항들이 있어요. EDD에서 인정해주는 팔타임 일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를 팔타임으로 다니면서 팔타임 일을 하는 거 이런 게 가장 예를 들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이 팔타임 관련된 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EDD의 구직 활동은 팔타임이 아닌 풀타임이라는 거 이거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풀타임으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한다 이런 거를 혹시라도 EDD 인터뷰에 말을 했다면 이거는 100%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나요. 본인이 아프시거나 가족이 갑자기 심각하게 아프셔갖고 돌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직 활동 하시다가 앞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 분들은 최대 8주까지 페이드 패밀리 리브 수당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단 실업수당을 종료하셔야 돼요. 두 가지 수당을 동시에 같은 기간에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고용주가 워크 쉐어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굳이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이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은 고용주가 워크 쉐어링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으면은 그 어카운트에 그게 얼러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서티피케이션을 할 수 없도록 뜰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페이퍼 어플리케이션으로만 서티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동 연장이 되지 않고 뭐 워크 쉐어링 프로그램 뭐 이런 안내들이 나오신 분들은요. 고용주가 최근에 워크 쉐어링 프로그램을 참여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EDD에 전화를 하신 후에 페이퍼로 요청을 받거나 혹은 퍼스널 인포메이션에서 프로파일이 있어요. 거기에서 페이퍼로 서티피케이션 한다라고 바꾸셔야 돼요. 근데 첫 번째 진행하실 때는 전화를 하셔야만 그 어카운트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오늘 동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